안녕하세요. 대치명인에서 수리논술 강의하고 있는 김성수 강사입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이 공간에는 저 혼자만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칙을 잘 지켜서 촬영하고 있으니 나머지 부분들은 안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년도에 전형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논술로 입결을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지금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시연구소 마음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대치명인, 그 다음에 분당명인, 그 다음에 일산명인 이렇게 단과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남 하이퍼 강남에 지금 의대관이 새로 생겼죠, 이투스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논술을 진행하기로 했고, 현재 강북청솔과 분당청솔 수리 논술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도 입결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도 입결 보면 저희가 이제 의학계열 3명, 자, 연세대 6명, 한양대 8명, 성균관대 8명.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입결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204명 중에서 우리가 지금 91명을 합격을 시켰고요. 자, 합격률은 작년도 기준으로는 45% 정도 합격을 시켰어요. 이거는 저희 강북 청솔에서 성공 스토리라고 해서 합격 수기를 적은 게 있는데,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학생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경희대 치의학과를 합격한 학생이에요. 자, 수리논술의 숫자도 몰랐던 내가 단 몇 개월 만에 논술 공부만으로 경희대 치대에 합격할 수 있게 해준 수업이다 라고 합니다. 자, 상위대학 논술에 적합한 수업이라고 느꼈으며 시험 결과를 분석해서 적합한 대학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무척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주시는 문제에 손도 대기 어렵다고 합니다. 경희대 치의를 합격한 학생이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업의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실제로 난이도를 좀 높여서 진행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주로 다뤄보면서 난이도가 쉬운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능력이 생겨서 답안지를 채워 나갈 수 있고 실력의 상승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우리 수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과는 뽀록이 없다고 생각해요. 고생한 만큼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을 잘 버티시면 실제로 실력이 늘어서 합격이 될 수 있는 레인지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드는 게 수업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실력의 상승을 몸소 느낄 수 있다라는 이제 평을 해줬습니다. 또 다른 친구 하나만 더 볼게요. 6월쯤부터 수리논술 수업을 들었답니다. 근데 6월에 수업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요. 왜냐면 6평 이후에 그래서 수리논술 수업을 진행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보다 늦으면 힘들어질 것 같다. 자, 일단은 칠판이 아닌 아이패드로 수업을 합니다. 저 지금과 같은 아이패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패드로 수업하면 칠판에 쓰는 시간과 그 다음에 칠판 지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저는 대부분 학생들의 풀이 시간, 그 다음에 고민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모의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학생한테 대면 첨삭을 해줍니다. 저희는 매주 모의 평가를 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매주 학생들 전원을 대면 지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 학과별로 경쟁률, 합격자 평균 점수를 비교해 줘서 입시 전략을 잡아준다 라는 게 저희 수업의 특징으로 학생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명 더 보겠습니다. 단순한 논술풀이가 아닌 논술의 논리를 체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라고 느꼈네요. 자, 그래서 논리들의 활용 및 작성법을 익힐 수 있었다.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한 긴장감, 그 다음에 당황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고 첨삭 시스템을 통해 질문 및 결점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업을 잘 버텨나가면 실력 향상이 있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의 지금
합격 수기들을 잠깐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제가 준비한 분량이 좀 많아서 제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보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대표적으로 이런 수업을 한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합격 수기를 잠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올해 논술 전형을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22년도 내년도 논술은 변동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내년도 논술을 준비하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뭐 대기업에서 항상 발표하는 자료예요. 자, 전 유형별 모집 인원들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논술은 예나 지금이나 소수 전형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 뽑는지,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논술 전형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셨을 때 수시 전형 중에서 논술 위주 전형은요, 전체 100% 중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냐면 3.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논술 전형은요, 사실은 전체 전형에서 100 중에서 3% 정도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상으로는 극히 적은 인원을 뽑는 전형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전국에 있는 대학이 논술을 본다는 게 아니죠. 논술을 보는 학교들은 대부분 주요 대학들이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술 전형이 치러지는 학교에 논술 위주 전형의 비율을 보게 되면 10%가 훨씬 상회하는 인원들을 뽑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21학년도에 3.2%를 뽑는 논술 전형은요, 2022학년도 내년에도 똑같이 3.2%를 뽑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똑같아요. 인원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인원의 변동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의 변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는 전체적으로 감소했고요. 정시 비중이 조금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1.3% 정도 정시 비중이 증가했어요.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 인원으로 이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전형 비중은 3.2%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다음 살펴보시면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자연계 34개 대학에서 논술 전형으로 6,532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 하면 3개 대학이 추가됐어요. 추가된 대학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가천, 고려, 수원대학이 논술 전형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개 대학이 추가됐고, 전년 대비로 했을 때 논술 인원은 자연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계는 81명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보다. 자, 그래서 2021학년도 31개 대학에 6,451명에서 81명 증가한 6,532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작년하고 올해 논술 전형하고 내년도 논술 전형은 인원상으로는 큰 변동이 없다. 자, 근데 주요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올해는 약학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신설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경희, 고려, 세종, 그 다음에 동국, 성균관, 연세, 중앙 등에서 무려 54명을 약대 인원생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대가 이제 논술에서는 아마 조금 이슈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별로 증감 인원들 딱 살펴보게 되면, 자, 지금 거의 이제 논술 인원은 2021년, 2022년 비교해 봤을 때, 자, 작년비로 했을 때는 인원이 조금씩 빠졌어요. 자, 그래서 그 주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연세나 한양이나 성균관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그 연세랑 한양하고 비슷해지죠. 그래서 한 200명대의 인원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앙대는 여전히 많이 뽑습니다. 한 400명대, 경희대는 경희대와 경희대 국제를 합치게 되면 300명대 정도의, 건국대 300명, 이 정도의 인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3.2%는 전국 단위고요. 실제 뭐 자연계만 생각해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10%가 넘는 인원을 자연계에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슈를 정리해보면 81명이 증가했고, 자, 주요 상위 대학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논술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거기 맞춰서 논술 인원이 조금씩 줄어든다. 근데 추가된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논술 인원이 약간 역전된 기이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집 인원의 감소 추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학 계열의 인원은 약학이 추가돼서 의치 한수의 약대를 포함하게 되면 작년보다는 한 30명 정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세부 인원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연세대에서 약학으로 5명, 중앙대에서 약학으로 20명, 경희에서 약학으로 8명, 그 다음에 성균관 5명, 고려세종 10명, 동국 6명.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작년에는 부산대가 이제 의대 논술을 폐지했었죠. 폐지했었는데 부산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의예과 논술을 보는데 20명을 TO로 배당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연계는요. 의치한수 모집 인원 254명 중에서 의예 10개 대학 140명을 의예과로 선발합니다. 약학대학은 6개 대학에서 54명을 선발하고요. 자, 말씀드렸던 부산대 의예는요. 지역이에요. 지역 전형이어서 부울경만 해당해요. 부울경의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한테 20명 정도의 TO를 신설로 배치를 했어요. 경북은 의치수가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좀 줄어서 24명을 뽑는 전형으로 바뀌었고 연세대, 한양대는 올해도 똑같이 최저 자격 없이 의학 계열을 뽑습니다. 연세대는 뭐 치의예죠. 자, 그다음에 특이한 점은 이 학교를 제외하고 의학 계열은 최저가 되게 높아요. 되게 높은데 아주대가 수능 최저가 지금 하향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4합 5에서 4합 6으로 아주대가 수능 최저가 조금 빠졌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전체 이제 의학 계열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논술 전형의 전반적인 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논술 전형에서는요. 수능 최저 기준을 미적용하는 대학이 13개 대학이 있습니다. 자, 가톨릭 대학이 있고요. 물론 의예, 간호 제외입니다. 광운, 단국 축전, 그 다음에 서울과기, 서울시립, 수원이 추가된 학교죠. 연세, 그 다음에 아주, 의예 제외, 한기교, 그 다음에 인하, 의예 제외, 한산기,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에리카도 수능 최저 기준이 빠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가 없다면 이제 다음 살펴봐야 될 내용은 학생부겠죠. 학생부 보게 되면 논술 반영은 강화되고 학생부 영향은 약화되는 추세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34개 대학 평균 논술 반영 비율을 보시면 66.5%에서 73.8% 올라갔어요. 자, 그래도 이렇게 높은 비율이 실제로는 명목상 비율이에요. 이거보다도 논술 실질 반영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자, 그래서 몇 대학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퍼센트로는 뭐 100, 60대 40, 60, 40, 80대 20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는데 요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실질 반영 비율을 전체 전형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연세, 한양, 건국은 내신 반영 비율이 없고요. 숭실이나 이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대학들을 반영 비율이 높은 순으로 배열해 봤을 때 거의 8%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논술 비중이 내신에 비해서 비율을 계산해 보게 되면 90%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재미있는 얘기로는 숭실대가 8% 1등급하고 5등급 차이가 8% 난다고 했는데 사실은 숭실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이 잘 쓰지 않겠죠. 그럼 실제 반영 비율은 8%까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는 수능 최저를 통과하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는 학생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학생부의 반영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논술로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최저가 있는 대학은 아닌 대학들은 논술로 입결이 100%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올해 입시 상황 변동 사항들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업 때 어떻게 녹여서 준비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2022년 프로그램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의 출제 유형을 완벽하게 분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들이 쓴 답안을요, 저희 연구소에서 답안의 상태를 다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선생님들이 체크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작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내용을요, 저희가 전부 다 데이터화해요. 데이터화해서 저희가 지금 논술 그 수시 전형 프로그램이 있는데 M테스트 등 논술 전형 지원 전략을 프로그램화해서 학생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 논술, 답안 분석, 컨설팅까지 사실은 우리 9월에 전 학생들을 우리 재원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컨설트를 진행을 해요. 연구소에서.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느 학과, 어느 과, 어느 대학, 어느 과까지 쓸 건지 같이 논술 점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하고 컨설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먼저 수리논술이라는 게 그 수리논술 문제가 출제되는데 어떤 부분이 출제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수리논술하고 출제 유형, 그 다음에 수리논술의 출제 유형, 그 다음에 구조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원, 유형, 난이도, 세부 교과 등등을 분석을 해서 학생들한테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려고 매년 기출된 문제들을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수치화된 내용들, 단원에 대한 내용들은 뭐 설명회 때는 뭐 그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좀 보기 편한 내용들을 좀 몇 가지를 뽑았어요. 일단 난이도가 어떻게 출제되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소 나름의 기준으로 난이도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난이도가 아주 높다라고 판단하는 그 상위 문제들이 전체 100% 기준으로 12%, 중상은 26.6%, 중위 문제들은 38%, 중하 17.6%, 그 다음에 하 5% 정도 나옵니다.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도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빈도를 보시게 되면 난이도는 출제되는 상황을 봤을 때 골고루 출제돼서 개수가 많아지면서 학생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도록 출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의학 계열을 제외한 자연 계열의 난이도를 보면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들은 한 6%, 중상인 경우 23%, 중위 문제 35%, 중하, 그 다음에 하. 그래서 아래쪽이 조금 더 두텁게 난이도가 구성돼서 출제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보기 좋게 난이도별로 학교별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표를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학교가 난이도가 어떻게 출제되는구나. 지금 최근의 경향들은 난이도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부 교과를 분석해 보면 자, 의학계열 같은 경우 미분, 적분, 확률, 수열의 순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연계열도 미분, 적분, 확률, 수열 순으로 출제됩니다. 근데 올해는 확률과 올해 지금 전형에서 기하가 이미 빠졌죠. 성대나 이런 부분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기하가 선택이고 확률이 선택이고 미적분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의 커리 배정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초반에는 미적분 위주로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일단 올해 수리논술을 대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커리는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나왔던 기출을 분석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순으로 출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 그 다음에 의학계열 따로, 자연계열 따로 봤을 때도 미적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올해 과목을 선택하실 때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특별하게 뭐 기하라든지 확률에 대한 발표들이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한 준비는 올해처럼 뭐 특강을 계획한다든지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들은 이런데 실제 우리가 수리 논술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리 논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수능 수학과 우리가 익숙한 수능 수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능 수학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수리 논술로 연결을 해서 푼다가 최적의 효율을 잡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리 논술은 아예 수학을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웠던 수능 수학에서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논술이란 전형의 특징에 맞는 평가 요소들을 확인받을 수 있고 채점 받을 수 있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대비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간결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특징에 분석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 수능 수학은 답이에요. 답. 한마디로 하면. 워딩으로 얘기하면 답이 나와야 수능 수학은 점수를 받아요. 그 얘기는 99%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점수를 빵점 받는다는 얘기죠. 논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나온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은 심지어 답이 있는 문제들도 엄청 많아요. 임을 보이시오, 성립함을 보이시오 등등으로 실제로 답이 있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학생들이 당황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답을 못 구했어. 그러면 수능에서는 망한 거죠. 그래서 논술에서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논술은 답을 썼다고 합격하지 않습니다. 답이 있는 문제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답에 연연하는 건 수리 논술의 기본적으로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논술에서는요,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채점 받는 거잖아요, 답안을. 그래서 점수를 채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어떻게 쓸 건지 평소에 고민하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강력한 답안을 써서 합격할 수 있는 레인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논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해결, 근거 이런 표현들을 채점자가 채점해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평소에 하시면 아주 좋은 연습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의 전형이냐, 답의 전형이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수리 논술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전적으로 만약에 답을 쓴다고 하면 답은 일단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답을 써야 되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면 어떻게 답을 써야 될까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답안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채점자들이 가점 채점 해줄 거예요. 난이도가 낮은 문제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많이 남겠죠? 그러면 그때 풀 버전으로 쓸 수 있어요. 답안 싸움을 할 수 있는 연습들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핵심 근거를 추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면 이것만 쓰시면 돼요. 만약에 시간이 많으면 여기에 붙여서 어떤 내용들, 감점 요인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추출하고 나서 볼륨을 결정하셔야 돼요. 얼만큼 쓸 거냐. 그래서 그 내용 결정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서술할 거냐 결정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개인의 루틴을 완성을 하면서 답안을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답안 쓴 내용들은 저희 그 수업에서는요,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요. 모의고사 학생부, 그 다음에 희망대학, 논술 정석 베이스, 그 다음에 진로, 적성 자료,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자료를 뽑아서 데이터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작년에 실제 그 시트로 진행했던 내용들인데 전체 수강생 성적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발표한 논술 성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수시에 어떤 대학을 쓰는 게 유리한지 학생들을 체크해 줍니다. 자, 그 다음 6평으로 수능 점수, 6평 점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수시를 쓸 때 기본 베이스는 6평이에요. 6평, 6월 평가원 점수를 가지고 이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선까지 내가 정시에서 나올 건지 예측을 하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수시에서는 이런 전략으로 원서를 써야겠다라는 것들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도 될지 안 될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학생부도 확인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논술에서는 학생부 반영 점수가 낮아요. 하지만 학생부를 써야 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이건 학생부를 쓰는 게 유리한지 논술을 쓰는 게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컨설트를 통해서 어떻게 비율을 잡을 건지 밸런스를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의 바탕은요,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대학별 기출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별 기출 분석은 저희가 뭐 매년 하는 작업이고 학교별로 분석된 작업들은 저희 아까 전에 그 지원 프로그램에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하나 더, 사실은 이게 되게 우리 그 연구소의 중요한 자료인데 최근 5년의 모집 인원 및 경쟁률을 보게 되면 대학 학과에서 어떤 학교와 과를 쓰는 게 유리한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은 되게 지난하고 힘든 작업인데 학교별로 인원이라든지 점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합격자 뭐 내신 등급이라든지 경쟁률, 충원율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어떤 학교와 어떤 과를 쓰는 게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지 지금 논술 답안을 쓰는 경향으로 봤을 때 어떤 대학의 스타일하고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잡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입시 기관에서 발표하는 저희 그 정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시 기관 표준 점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그 정시 표준 라인을 가지고 학생들 그 지원 라인들을 잡아줘요. 잡아주고 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컨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하는 바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학생들 답안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실제 이제 올해 진행했던 걸 바로 이제 붙인 건데요. 학생들이 답안을 쓰게 되면 답안 쓴 내용들을 바로바로 다 채점해서 채점 기준들하고 비교해서 채점한 내용들을 저희 그 프로그램의 데이터 시트에 넣게 됩니다. 그럼 이걸 넣게 되면 이 넣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컨설트 프로그램에 넣어서 확인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모의고사를 매주 진행을 하면서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채점을 하고 대면지도 하고 그 다음에 서면 채점된 내용들을 프로그래머해서 학생들이 어디에 쓸 건지 어떤 학교에 쓸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힘드니까 저희 수업에서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연구해서 대비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는 내용은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매주 체크한다고 보시면 돼요. 매 시간 시험 보고요. 시험 시간을 측정시킵니다. 실제로 시험 보듯이 시험을 봐야 그 경험들이 많이 녹아 있어야지 자기 실력이 시험장에서 잘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안에 옮길 내용 결정하고요. 문제를 푸는 순서를 고민해야 됩니다. 쉬운 문제부터 풀 건지 어려운 문제부터 풀 건지 그 다음에 해결하면서 얻은 결과를 활용하고 자, 철저하게 문제 분석하고 자, 중요한 건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가 어떻게 채점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시키면서 상대적으로 같은 결과의 답을 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는 답안들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을 소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시즌에서는요 아마 이 부분 이제 6평 전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의 기초를 완성할 거예요. 그래서 뭐 주요 출제 유형들을 체크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유가 될 건데 실전적으로 6평 이후에 이제 점수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그 실전적으로 수리논술에 대한 개념들을 완성시키는 단계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기하학, 벡터하고 확률 통계는 올해 그 미정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대학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커리를 구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즌 3는 이제 파이널 파트인데 그 원서를 어떻게 쓸 건지 수시 지원 전략을 완성하고요. 그럼 원서를 쓰고 나면 학교들이 결정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 개별 집중 대비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서 입결이 나올 수 있는 파이널을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매주 실전 모의고사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월별로 작년에도 나갔어요. 월별로 성적을 분석해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성적이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어떤 단원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까지 개별적으로 다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어려워요. 수업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열심히만 한다면 꼭 입결이 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하고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올해 그 상황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업에서 얻어가는 게 많으려면 수업이 조금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시면 사실 저 입결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커리 이런 부분들을 올해도 자신 있게 준비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수리논술이 필요하신 학생들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준비를 초반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